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8주차 2강에서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여러분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대표적인 미국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파타고니아, 그죠? 파타고니아의 그 미션은 우리가 사는 플래닛, 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 공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그 대면 강의는 5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1일 이후에, 5월 11일 이후에 소규모 강의는 오픈되어서 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대학원 강의도 소규모 강의에 해당되어서 시작되겠습니다만 우리처럼 40명, 50명, 30명 가까이 되는 이런 강좌들은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 원론은 5월 28일 목요일 강의가 시작될 것이고 조직 경영과 리더십은 5월 26일에 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은 전반부에는 상당 부분 같은 내용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따로따로 강좌를 정했고 또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여러분 강의를 듣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주차 강의에서는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간 이해의 기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영은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경영은 인간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또 중심에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간, human being.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입니다. 그죠? 인간관. 여러분 우리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있죠. 미에 대한 관점, 미인에 대한 관점. 중국의 당나라 때는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런 약간 몸집이 통통하고 글래머한 이런 사람 미인이라고 봤지만 요즘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림하고 아주 이 날씬한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미인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 대중 매체의 영향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영 방식, 경영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달라진단 말이죠. 자, 인간이 게으른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는 경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철저히 감독하고 대단히 전제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주 대단히 자율적인 존재이다.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민주적으로 관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의 방식, 경영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영과 인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이슈입니다. 그죠?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생산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주체, 그죠? 여러분, 개나 고양이, 소가 물건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죠? 자, 사람이 이처럼 생산과 서비스의 주체면서 또 소비와 그 구매의 또 주체가 되는 거죠. 고객이 되고 소비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물론 뭐 요즘 애완 그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많이 넓은 시장이 형성되어서 뭐 펫샵, 그 고양이 용품 뭐 인터넷에 파는 이런 비즈니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직접 와서 사지는 않죠. 사람은 결국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와 구매에 있어서는 이 또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고 그 행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인간을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주차 1강, 2강에서는 그 인간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과 인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은 인간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영은 인간과 자원을 결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이 경영활동입니다. 자, 이게 경영활동인데, 자, 자원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설비 같은 이런 것들 대부분 얘기한다. 그죠? 물적 자원, 건물, 기계, 설비 같은 이런 것들 얘기한다. 인간은 뭡니까? 그 생산 현장에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사람입니다. 사람. 자, 건물이나 기계나 설비는 생명이 없죠. 이건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이 확인하기 다르죠. 자, 기계가 여러분 그 로봇이 화장실 간다고 합니까? 피곤하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짜증 냅니까? 짜증 안 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감정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인드, 마음이 있는 존재다.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동일한 자극이나 환경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김우중 대우를 창업한 김우중 회장, 현대를 창업한 아산 정주영 선생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산 정주영과 호암 이병철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자라서 사업하는 스타일도 달랐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도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호암 이병철은 우리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과 관련된 이런 여러 관련 기업들을 창업한 호암 이병철은 경남 의령 출신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을 간 정도로 그 당시에 대단히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지식인 출신입니다. 그 반면에 아산 정주영 선생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지역입니까? 통천인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소판돈을 훔쳐서 서울로 이렇게 가출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뭐 가방끈의 길이로 비교하면 호암 선생과 그 아산 선생은 두 사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차이가 나는 분이죠. 그러나 두 분 다 세계적인 경영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원래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지만 의사라는 직업으로 평생 하지 않고 정치를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지만 의사로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정치인이나 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 문화적 특성, 교육, 사회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동일한 자극에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성. 보편성은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통성. 특수성은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성.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제 강좌의 학생들이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인 특성들은 다릅니다. 그죠? 이 차별성. 물론 여성들끼리의 그 유사한 특성들이 있지만 남학생들로서의 특성이 있다. 어린 아이 원숭이와 같은 이런 유인원 종류의 동물들에게도 어릴 때 암컷들은 인형 같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럼 수컷들은 자동차나 총 같은 이런 걸 좋아한다. 우리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인형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는 다르듯이 그죠? 이건 오랫동안 이 유전적인 특질에 의해서 형성된 이 공통성과 차별성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다. 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중동의 소비자, 아프리카의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르겠죠. 다르단 말이죠. 내가 잘 아는 선배 교수님 한 분이 미국의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의 대학 교수를 하다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에 가서 지금 석자 교수로 지금 저보다 한 6년 선배니까 미국에는 교수들이 정년이 없습니다. 근무를 하는 분인데 우리 대학에 오셔서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에 와서 그 대학원에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특강을 하시고 나서 영주에 있는 메인 캠퍼스가 있는 풍기에는 인견과 그런 인삼, 사과 이런 것들이 주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인견 가게에 이제 홍삼가게에 가서 홍삼을 구입하시고 인견 가게에서
인견을 이제 살려고 이렇게 안내해서 갔는데, 우리나라에는 인견 가게 가보면 대단히 컬러풀한 옷들이, 알록달록한 옷들이 많죠. 많아서 이거 사십시오 하니까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는 조지아의 사람들은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옷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흰색 아니면 검은색 같은 이런 단색 같은 옷들이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소비의 양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문화적인 이런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소비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의 요리들을 보면 또 다 차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영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확립할 수 없다. 인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인간의 본질과 차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차이입니다. 본질은 그 사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어떤 특성, 고유한 존재, 이런 것들 우리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이죠. 자,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물이다, 그죠? 워터,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차갑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을 가열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되어서 풀풀 끓는 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수증기로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물은 무엇인가 물질을 녹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녹인다. 그죠? 물은 녹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18세기경의 과학자들이 물은 H2O,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물의 본질은 수소와 산소다. 수소, 산소.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과 비교하는 불 알죠, 여러분? 불 맞죠? 그죠? 자, 불은 여러분 뭡니까? 불은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니죠. 불은 현상입니다. 현상. 불은 이 물과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고, 불은 산화되는 물체가 산화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불이다. 예? 불은 현상이에요. 현상이라고. 현상이죠. 자, 그러니까 물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물하고 비교해서 서로 설명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물체가 산화되면서 빛과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 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의 본질은 수소와 산소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본질. 자, 그럼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수천 년 동안 무수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탐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궁리했지만 인간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탁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뭐 철학자들이 여러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동물인데 인간의 본질은 인간성이며 인간의 본질은 인간성이 있다. 인간성이 있고 이 인간성. 여러분 인간성이 나쁘다. 뭐 인간성이 좋네 이런 말 하죠. 인간성이 있고 이것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 이성적 동물 그죠? 이성적 동물. 자,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이성적 동물이 인간이다. 이성과 감성. 이성 그죠? 자, 이성적 동물. 마음. 자, 이 이성적 동물, 마음을 갖고 물론 고양이나 강아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도 마음이 있겠죠. 소의 마음, 고양이 마음, 강아지의 마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고등한 이성, 논리라든지 추론을 할 줄 아는 이런 고등한 동물은 아니죠. 그죠?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지금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지난 8주차 1강, 2강 보니까 여러분 많이 강의를 안 들으셨던데 내가 과제를 안 주니까 안 듣는지 아니면 제 와이프의 얘기처럼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듣는지 여러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수십 년 했지만 여러분 강의는 개콘이나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 재밌게 와 웃고 여러분 하면 금방은 뭐 좋을 것 같죠.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강의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내가 읽은 책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 그때 교수님이 그거 읽어보고 뭐 어려운 책인데 스피노자의 에티카 아니면 뭐 헤겔의 무슨 뭐 철학 이거 핵심은 뭐다? 이것은 제 머리로 생각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공부하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 그죠? 마음. 이 마음과 대단히 큰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에 따라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행동. 자, 행동, 그죠? 행동. 자,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교수 강의 집중해서 듣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3초 단위로, 1분 단위로, 여러분 온갖 생각한다. 자, 엄마가 지금 뭐 오늘 맛있는, 그 탕수육을 만들어 주려 했는데, 아니면 친구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떡볶이 먹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죠. 생각나는 거지, 마인드. 그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9주차 2강에서는 이 인간의 그 행동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